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부동산부터 한 달에 1만 가구, 미분양 레드라인 넘었다. 고금리 경기 둔화 직격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 대구 아파트 승인 전격 중단, 전문가 증가 속도 너무 빨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먹구름.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만 가구가 급증하며 9년 만에 최대치인 7만 가구에 육박했다. 정부가 설정한 위기선인 6만 2천 가구를 훌쩍 뛰어넘으며 가파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최근 2개월 연속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만 8,107가구로 전월에 비해 17.4%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21년 1만 7,700가구에 그치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5만 가구가 늘었다. 1년 새 불과 4배로 급증했다. 업계에선 지금 추세라면 연내 미분양 주택수가 10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당장 사들이는 식으로 직접 개입하기보단 시장 논리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분양 주택의 절대적인 위험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방주택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장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골 깊었던 송파 노두강 반등, 속속 수억 원 상승 거래. 잠실 5단지 열흘새 3억 뛰어 월계시형 청년 대비 1.8억, 일각에선 급매물 매수세 유입,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송파구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전 대비 많게는 1억에서 2억 원가량 오른 가격에 잇따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매물 매수 유입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 뿐 주택 매수 심리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저용 면적 82가 지난 14일 24억 7천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같은 주택형은 21년도 11월에 32억 7억 8천에 거래됐다.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는 1월 초 15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14일 17억에 팔리며 2억 원가량 올렸다. 이 아파트 전용 59 역시 한 달 새 매매가가 12억 원대에서 14억 원대로 올랐다. 잠실동의 인기 아파트인 엘리트는 엘스가 1단지, 리 2단지, 트리지움 3단지. 최근 1년간 최저가 대비 1억 원 넘게 오른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서 22년 2030 세대 연끌주기 중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노도강의 집값도 급락세가 주춤한 모양이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노원구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작년 21일 작년 최저가 5억 1천만원보다 1억 8천만원 오른 6억 9천만원에 팔렸다. 최근 호가는 8억원까지 뛰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 경기 핵심 지표인 거래량은 여전히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급매물 소화와 규제 완화 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뜻깊게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전세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은 시점, 그리고 양도세가 해제되는 시점, 정부 정책에서 그때 주택을 매입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 금융, 주식 등 인플레 완화, 환율 하락에 외국인 7조 폭풍 매수, 토끼 랠리 이어질까? 외국인 11거래일 바이코리아, 중일 주요국 증시에 2배 올라, 금리 인상 사이클 종표,
기대감 등 악재 일시의 해소, 뭉칫동 몰려 환율 고점 찍은 10월 바닥쳤다. 실적 악화, PER 13배, 저점 몰라. 종표가 아니라 종률. 지난해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증시를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증시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연초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 업고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주요 증시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빠르게 반영된 데다 호재가 앞당겨진 모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우려 덜자 증시 랠리. 전문가들은 1월 랠리가 나타낸 배경으로 세 가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 시장은 12월에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는 5%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5월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유럽 기상이변과 중국의 정책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 달러 약세 전환 등을 꼽는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내내 글로벌 증시를 짓눌러온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돼 증시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하며 1월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뭉칫돈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은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새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은 이달에만 6조 9천억 원치 순매수했다. 강세론자들은 국내 증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장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태형 러셀 자산운용 대표는 원달러 환율 고점과 코스피 저점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환율이 고점을 친 작년 10월에 바닥을 지났다고 말했다. 어제 3프로에서 봤을 때 유명간 퀀트 분석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저점은 지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유명간 위원이 얘기를 하기를 2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하자. 대신에 2월 달에 추천할 종목, 포트폴리오로는 자동차 있죠. 비추천은 반도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올해 가치주 장세 온다던데 신도리코 아세아 골프존 등 주목. 가치 투자명과 보유 종목 투자할 때 참고하면 좋아. PBR 낮고 배당 수익률 높은 지주사 관심 있게 지켜봐라. 최근 국내의 증권가에서 올해 가치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 중심의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주식시장에서 금융, 철강 등 가치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치주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치주 투자로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신형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분 5% 이상 담고 있는 가치주가 신도리코, 화천기공, 한솔재지, PHA, 세이브전 같은 경우에 있고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 KSS 해운, 아세아시멘트, 풍선홀딩스, 나이스정보통신. KB 자산운용은 골프존 뉴딘홀딩스,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은 삼영벽 같은 거 가지고 있네요.
KB자산운용은 22년 12월 월간 운용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거품 붕괴 후 회복 기회는 저평가 가치주 투자가 위력을 발휘했다며 비탄력적 수요, 시장 지배력, 재무 안정성 등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아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 10년 투자는 방진 부품 공작 기계 업체인 DN 오토모티브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삼형무역, 영업무역, 홀딩스, 넥센, 동원개발 등 중소형 가치주를 대거 담고 있다. 가치투자 명가인 VIP 자산운용이 종목을 제공하는 펀드인 다올 KTB VIP 스타 컬렉션은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내는 종목 가운데 신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비중 상위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 10%, 솔루엠 9.2%, LNC바이오 8%, SKC 7%, 코스모 신소재 7% 등이다. 신용자산운용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신더리고 화천기공, 한솔재지, PHA, 세이브존, INC, 신영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PBR이 0.2배에서 0.3배 정도 된다. 전문가들은 가치주 중에서도 지주사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 지주사는 통상 PB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 주가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주주 행동주의가 확대되면서 지배구조 관련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음 종합면 회복이냐 침체냐 엇갈린 산업지표, 구리값 뛰는데 컨테이너선 운임 추락, 경기 산행지표, 금속가격 강세, 중국 부동산 부양책 추진하자 구리값 석달새 24% 올라, 영풍 풍산 등 실적 기대 커져 수출입 부진에 해상 운송료 급락, SCFI 작년 고점의 5분의 1.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해 닥터코퍼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최근 석 달 새 24% 올랐다. 하지만 또 다른 경기 바로미터인 해상 운송료 지표는 추락을 거듭해 석 달 새 42%나 빠졌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산업경제지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아연 알루미늄 가격도 뜀박질.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서 톤당 9,345.5달러에 거래됐다. 구리 현물이 전 거래일 57달러 올랐고 최근 석 달 새 24% 뛰었다. 건축과 설비, 송전 등에 두루 쓰이는 구리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로 통한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달러 가치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유로엔 파운드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7일 101.93으로 석 달 새 7.83% 내렸다.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뜻을 밝히면서 시장 유동성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다. 해상 운임은 내림세, 금값은 오름세. 침체를 가리키는 산업지표도 적지 않다.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지난 20일 전주보다 1.67% 내린 1029.75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월 7일인 5109.6의 5분의 1 수준이다. 조만간 천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서다. 다음 두 번째, 매둘기, 비둘기와 매파, 허키시와 더비시, 파월 인플레드나 13번 언급, 3월도 베이비 스텝 밟듯,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키운 페드, 시장은 환호, 인플레 완화 시작, 비둘기 변신, 작년 고강도 긴축 모드에서 탈피, 매파적 발언 전망은 엇갈려, 3월에 한번,
또는 3월, 5월에 2번 인상. 인플레의 승리 선언을 이르다. 서비스 물가가 금리 방향부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6개월 만에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 물가 둔화를 언급하고 시장과 페드의 의견 차이도 용인했다. 올 들어 페드의 통화정책 전환, 피벗을 기대하며 증시가 급등한 이른바 1월 랠리도 문제 삼지 않았다. 즐거운 매파적 면모를 보이던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로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비스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과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이 언제든 매파로 돌아설 수 있다고 관측한다. 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서는 비둘기파에 가까울 것으로 봤다. 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매파 일색으로 전망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성명서에선 인플레이션이 단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의 인상을 시사했다. 성명서가 나온 이후 이날 오후 2시부터 뉴욕 증시 하락폭은 커졌다. 증시를 살린 건 파월 의장이었다. 그런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과 다른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공급망이 복원되고 서비스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상품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하락이 디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과정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13번이나 언급했다. 파월 의장이 앞서 나가는 시장의 움직임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해 페드는 단계적 움직임보다 광범위한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터에 분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월의 이런 발언은 뉴욕 증시는 급등했다. 나스닥 지수는 2%, S&P 500 지수는 1% 올랐다. 채권 가격도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쫓는 2년 만기 미국 국채와 금리는 0.082%포인트 떨어진 연 4.129%에 거래됐다. 기준금리 연 4.5에서 4.75%보다 0.35% 낮아졌다. 파월 의장은 매파적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두 차례 커플 모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최종금리 수준도 현재 전망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상 경로는 서비스 물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근원 인플레이션의 56%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3월과 5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넌 하버드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뻑뻑하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큰 희망을 갖는 게 다소 어렵다고 시작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